fx라는 이름을 뭐하러 썼냐? 저렇게 다 줄 거면. 어쨌든 fx식이 주어졌다. 저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그리고 3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서로 똑같대. 자, 간다. 똑같은 식 3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래요. 자, 요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보지. 그랬더니 몫은 몰라? q1이라고 일단 잡아놓을까? 이거 좀 더 수정할 거야. 플러스 나머지 뭐야? 뭐 1차식 나올 수 있겠지. 두 번째 똑같은 식을 다시 한 번 더. 누구로? 3x-1로 나누어 보겠대. q2x 플러스 네모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위에 것만 보면은 얘는 ax 플러스 b일 수 있어. 근데 똑같다며. 여기서는 1차식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상수항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줘야 되겠다? 얘를 뭐 일단은 상수만 있다라고 해서 r로 잡아볼까? 여기도 똑같이 r로 잡아볼까? 그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r을 하게 되면 이항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니야? 얘가 곧 얘가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요 녀석이 뭐 미지수가 너무 많기는 한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놈도 인수를 가져야만 하고 이놈도 인수를 가져야만 하는데 요 두 놈이 서로 공통되는 인수 하나도 없지. 그 말은 Q1 자리가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Q2 자리가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끝. 그러면 정리하면 답 나온 겁니다. 2차의 개수 얼마야? A는 3. 1차의 개수 B는 9. R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네. 알았지요? 둘이 더해서 답은 12. 어때요? 네, 답이 틀렸대요. 이런 젠장. 뭐 계산 실수했나? 답이 틀렸다고? 혹시 문제가 틀린 건 아닐까? 여러분들아? 미쳤나봐. 야, A가 왜 3이야? 참나. A 마이너스 1이네. 다 8이겠네, 8. 맞죠? 예. 전개를 뭐, 다 풀어놓고 전개를 못하면 요렇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러겠죠. 너 나 의심한 거니? 아, 오케이. 아, 그치, 그치. 뭔가 좀 정확하게 약간 풀려고 하고 그런 게 있지. 아무튼, 자, 115번 가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뿔, B 뿔, C의 값을 찾아주세요. 다? 네 질문 아니잖아. 지훈이 질문 아니야? 왜 너가 결정해? 질문도 너가 하고. 그래, 그럼 뭐 진짜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쉬워서 그런 건가? 안 해도 돼, 지훈아? 가나? 나는 쉬운 거 같긴 한데. 응. 그럼 가는. 오케이, 하자. 자, x에 대한 방식 ax-2의 샴승이 있습니다. 전개한식의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자.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 이걸 전개하면 어떤 꼴이 되는데? x 3승, x 제곱, x의 1승 상수항이 있겠지. 이 문제잖아. 뭐 a3, a2, a1, a0 플러스. 그러면은 상수항과 개수의 총합이라는 질문 자체가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를 구해볼래요? 아니냐? 지금 저 질문 자체가. 뭐 하면 돼? X에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좌변은 뭐 나와? A-2의 잠승이죠. 맞죠? 그겁니다. 끝났네. 그게 얼마래? 27이 된대. 3의 3승이겠네. A는 5. 알았죠? 자, 이거 언제 나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나오죠. 항등식. 항등식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알았죠? 미리 그냥 항등식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너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나중에는 이제 항등식에서 외울 거니까 이제는 더욱 응용할 거니까 지금은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 볼래? 그걸 원했던 문제겠지. 알았죠? 자, 다음. 다는 이거는 공식이야.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자, 뭐냐면 x 예시처럼 갈까? 흰색으로 먼저 가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봐. 뭐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지. 자, x 3승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 해봐.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겠지. x 4승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 해볼래? 그러면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1 합차를 쓰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게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맞지? 그때 요 녀석만 남겨놓고 뒤에 녀석은 다시 전개를 해봐. 그러면 뭐 나와? x 3승 x제곱 x 더하기 1 나오지. 자, 규칙 찾았나? 결국 우리는 외워둬야 된다. 누구를? 간다잉. x의 n승 마이너스 1꼴은 항상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일단 인수를 가지게 되면서 그 뒤에 붙는 녀석이 얘보다 차수 하나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상수항 1까지 쭉 내려가는 형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둬 버리세요. 아예. 알았죠? 그래서 요 녀석은 뭐다? x의 10승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x의 5승을 줬네. 16 빼기 1인 거지. 답은 15. 아니, c는 15. 알았죠? 요거 기억하세요. 끝. 정리. 외워두시고 그냥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알았죠? 나중에는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할 거야. 저기 항등식 나머지 정리 파트 가보면. 넘어갑니다. 116번은 된 거라고 했지? 107번 가보자. 이거 그 삼각형 모양 결정해서 저식 한번 보지 않았냐, 우리? 수업 중에 푼 거? 이거 뭐야? 뭐 공통인수라도 있으면 묶어주면 땡큐인데 그런 게 없네. 뭐 해야 돼? 됐다 전개. 맞죠? 대신에 머리는 조금 쓰면서 전개. 첫 번째 녀석은 뭐야? A 그냥 갈까? 아니 한번 써. A 뿔 B에다가 C를 더한 거. 얘는 A 뿔 B에다가 C를 뺀 거. 합차.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에다가 C제곱 뺀 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저 녀석 어떻게 갈래? C에다가 A마 B를 한 번은 더한 거. C에다가 A마 B를 한 번은 뺀 거. 그거를 지금 전개하다 보니 이렇게 보이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다? C제곱 빼기 A마 B의 제곱. C제곱 빼기 A마 B의 제곱. 뭐야? 이거지.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바뀐 거. 그거를 더하래요. 가자. 뭐야? 2AB, 2AB 사라지죠? 안 사라지네? 이런. 뭐가 사라지냐? C제곱이 사라지네. 아, 그러네. 2AB 빼고 다 사라지네. 4AB네. 그게 8. 아, AB는 2. 곱을 이딴 식으로 적고 합을 적고 4승도 4승 빼기 4승, 6승 빼기 6승 중합니다. 그럼 뭐야? 일단 뭐부터 찾아야겠네? A 빼기 B부터 찾아야겠다. 맞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A보다 B가 작다는 게 주어졌구나. 어쨌든 A마 B 찾아서 뭐 제곱 빼기 제곱을 해서 4승 빼기 4승 아니지. 또 합쳤어야 되구나. A 제곱 플러스 B 제곱도 찾고. 그래서 합쳐 써서 A 4승 빼기 B 4승 찾고. 6승 빼기 6승은 뭐 너희들 편한 대로. 3승 빼기 3승이랑 3승 더하기 3승을 합차를 쓴 거로 구하든. 맞죠? 제곱 빼기 제곱을 전체 3승에서 구하든. 어쨌든 편한 대로. 끝. 넘어간다. 다음 18번.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가보자. 자, 이런 규칙을 가겠대요. P10x를 찾아보래. n에다가 9 넣어볼까? 그러면 P10x가 뭐요? P9에다가 x 플러스 1부터 갈 걸 그랬나? 9인 거지. 맞죠? 그런데 P9x는 뭐야? n에다 8 넣어보면 P8에다가 x 플러스 7이지.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9를 넣어보자. 이게 뭐야? 잠깐만. 9가 7이? 아닌데? 8인데? 다시. 여기에다 x 플러스 9를 넣어보자.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9가 들어가면 얘는 뭐야? P8에다가 x 플러스 9 플러스 8이지. 됐죠? 또 하나 더 해볼까? 색깔 바꿀 걸 그랬다. P8x는 뭐야? P7x 플러스 7이지. 자,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9 플러스 8을 넣어보자.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9 플러스 8 들어가고 뒤에 7 더해졌으니까 얘는 뭐다? P7에다가 x 플러스 9 더하기 8 더하기 7. 자, 규칙 찾았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P1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맞나? P1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x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7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7, 7, 1, 1까지. 그러면은 결국 질문이 뭐예요? P1에다가 x 플러스 1부터 10까지 합이 55인 거 외우고 있죠? 그럼 여기는 뭐다? 45겠네? 이걸로 바뀌었네. 누가? P10x. 됐니? 그 녀석에 대하여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가보자. 저기 P1x 주어져 있었죠? 거기다가 x 플러스 45를 때려 넣어요. 뭐예요? x 플러스 45의 3승. x 플러스 45의 제곱. x 플러스 45의 1승. 더하기 1까지. 이 창은 여기 두 개에서 나오겠네. 됐지? 여기서는 뭐 나와? 이 창의 개수. 3 곱하기 얘가 제곱, 얘가 1승. 45. 여기서는 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끝. 얼마? 136 나오겠네. 됐나요? 다음 18번 119번 활용형이다. 그죠? PQ의 길이가 나와있네. 7분의 2 루트 10. 계산이 똥이에요. 7분의 2 루트 10. 그게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이게 뭐 닮음 말고 볼만한 게 있나? 딱히 닮음 말고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번 단원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x와 y에 대한 합과 차와 곱 중에 뭐 적어도 두 개는 주어지겠지. 맞죠? x 플러스 y, x 빼기 y, x 곱하기 y 셋 중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루트 10이 주어져 있었다, 야. 그럼 일단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쓸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 또 뭐 있어? 아까 말했던 닮음 써보자. 아씨, 나 일단 이게 보이는데 이거 말고 쓸만한 거 없냐? 전체를 쓰는 게 낫나? 그러면 지금 쓸만한 게 얘를 쓰는 게 낫나? 얘를 쓰는 게 낫나? 얘를 쓰는 게 낫나? 일단 세 삼각형 중 아무거나 하나를 쓰긴 쓸 건데 요 놈의 길이는 무조건 한 번은 쓰이겠지. 문제는 다른 길이들을 지금 뭐로 표현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고민 중이거든. 뭐가 나와 보이니? 얘가 지금 7분의 2 루트 10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몇 분의 몇 배? 7분의 2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가지고 보면은 이 길이에 해당한 게 요 길이잖아. 몇 분의 몇 배? 7분의 2배. 맞죠? 그걸 이제 닮음을 한번 썼는데 그러면 결국 이걸 구했으니까 요 길이 찾아서 둘이 더해서 x다 하면 답이 되겠지. 또는 얘는 먼저 7분의 5x로 잡든가. 그러면 여기에 길이 나왔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큰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와 빗변의 길이에 대한 비랑 같다. 비례식 세우면 끝납니다.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뭐다? 제일 짧은 변 7분의 1 루트 10대 제일 긴 변 빗변 7분의 5x는 큰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y대
빗변 루트 10이랑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쓰면은 끝났다. 그쵸? 7분의 5 xy는 여기 곱이 나오나 보네. 둘이 곱해주면 7분의 20. 7도 약분, 5도 약분. xy는 얼마? 4. 그러면은 뭐 합도 찾고 차도 찾고 삼성 빼기 삼성도 찾고는 곱셈공식이다. 알았죠? 별거 어쨌든 비례식. 중학교 때 너희가 제일 힘들었던 도형이 뭐요? 닮음이죠. 그지? 내가 중학생들은 잘 안 가르치거든. 고등부 선생이나. 근데 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 그때 이제 뭐 너희들도 시험 대비 해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수업 중에 문제 풀거나 시험지를 풀거나 할 때도 많고 시험지를 숙제로 내주고 풀어오세요 한 다음에 풀이를 해줄 때도 있고 뭐 둘 다 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내가 풀라고 시킬 때 그럼 이제 애들이 막 풀어 그러다가 뭐 질문해 했을 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나 안 봐. 문제도 안 봐.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닮음 찾아봐 하면 네 풀었어요. 이게 제일 많아. 너희도 그러지 않았냐? 닮음 못 찾고 있는 거 뻔히 아는 것도 못해. 그러지 않냐? 어? 그렇지. 닮음이 제일 어렵지. 그리고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려운 건 맞지. 아무튼 뭐 왜 못 찾아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이번에도 뭐야? AC의 길이는 A마 1. CD의 길이도 A마 1. BD의 길이는 8. AB의 길이가 2A. 또는 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이 나중에 쓰일 수도 있겠네.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맞죠? 그거는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쓰자.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다, 반원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시킨다까지 다 썼어. 그리고 3승 빼기 3승을 물어보네. 이것도 100% 뭐겠다. 이번엔 역수꼴이니까 이거랑 이거 둘 중 하나는 주겠지. 맞죠? 둘 중에 하나를 준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겠지.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뭐 바로 저 상태로 나오든 아니면 뭔가 정리를 했을 때 제가 만들어지게 되든 어쨌든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맞지요? 가보자. 뭐야? 아까 그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지? 이거 다 길이 뭐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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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치? 흠. 아니네. 고1 거라고? 대수 쓰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너무너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 죽겠지 않냐? 그래? 또 닮음이야?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서 근데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안 하는 중. A랑 D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어. A랑 D랑 연결시키면 뭘 꿍시렁꿍시렁거려? A랑 D랑 연결시키면 뭐 이런 데도 직각이 나오고 여기가 일단 90도인 게 나오지.
구할 수 있고. 결국 돌고 돌아 닮으면 되죠. 아니야, 뭐라 한 줄. 결국 돌고 돌아 닮으면 나오지 않냐? 연결시켜서. 몰라요? 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정답지는 저렇게 거 같아요. 아니, 나 왜 자꾸 닮음밖에 안 보이지? 아, 스트레스 받네. 일단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이거 길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 길이 하나 찾을 수 있지. 절반이라고 미리 해놓고 루트 4a 제곱에 마이너스 64거든. 그래서 요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 거야. 그때 저 삼각형 있잖아. 아,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요 삼각형이랑 원래는 저기 안에서 잘라야 되는데 지저분해질 것 같아. 여기서 자를게. 어차피 합동이니까. 요 삼각형이랑 닮음 아니냐? 이 각이 똑같잖아. 그리고 90도잖아. 맞지? 닮음이거든. 그때 이 길이의 이 삼각형에서 제일 긴 빗변 대 제일 짧은 변의 길이의 비를 아니까 제일 긴 변 대 제일 짧은 변 길이 하면 얘 나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나오기는 하거든.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뭘 원하는 문제야? 어쨌든 가보자. 그럼 이 녀석 길이 구해보자. 알았죠? 잠깐 X를 잡을게. 에이씨, 안 보인다. X를 잡을게. 다시 한번 주황색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2분의 A-1 대 빗변 A는 요 빨간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길이 X 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빗변의 길이 A-1 그러면은 X는 뭐예요? 2분의 A-1의 제곱에다가 A로 나눈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어떤 삼각형에서 저 빨간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 A-1의 제곱은 X제곱 4a 제곱 분의 또 제곱?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닌가? A-1의 4승 플러스 요거 제곱 4분의 1에 저거 제곱 4로 묶어 주면 뭐야? 이상하네. a제곱 마이너스 64 이겁니다. 아 차수가 너무 크네. 일단 해보자. 4a 제곱분의 a-1의 4승 약분 a제곱 마이너스 16 차수가 너무 크네. 일단 전개해보자. 양변의 a제곱 사라지잖아. 그러면서 넘어가 볼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17 에다가 4a 제곱까지. 야 너무 크다. 차수가 너무 커. 이거잖아. 너무 커 너무 커. 이상해. 내가 뭐 계산 실수했나? 넓이. 아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다른 거 뭐 없을까? 아 그러네. 맞네. 그게 훨씬 깔끔하겠네. 다시. 그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지? 너무 지저분했어. 자 뭔지 알겠냐? 뭔 말인지? 여기 중점을 O라고 해. 아까 AD를 연결시켜요. 일단 길이 좀 쓰고 가자. A-1 얘도 A-1 얘가 8 얘가 2A였어. 근데 여기서 누구를 OC 아까 연결해놨었지.
여기서 요거 반지름과 현은 항상 90도를 만나죠. 근데 여기 90도가 생겼죠. 닮음이네. 1대 2. 그럼 요 길이 4잖아. 그럼 이 길이 A만 4잖아. 아무튼 알겠냐? 그럼 끝났네. 그러니까. 됐지용? 네. 그렇지. 그래서 요걸로 피타고라스 정해서 이거 구해. 그거 2배 한 거는 이걸로 피타고라스 구한 거랑 같다 하면 되겠네. 알았죠? 오케이? 끝! 정리. 해볼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 길이 구하자. 뭐야?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뭐하냐? 마이너스 A-4의 제곱을 뭐 하면 빼면은 나오는 게 지금 요거 제곱 아니냐? 맞지? 루트 씌워서 2배를 해주면 뭐랑 같다? 여기서 구하는 이 길이 뭐야?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64랑 아예 같은 거야. 이해됐나요? 끝.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나? 2차식 나오겠네. 그 2차식의 생김새 잘 뜯어보면은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저 둘 중 하나 나올 겁니다. 마무리 지어볼까? 어차피 루트니까 양변 제곱하자. 4의 제곱 마이너스 64는 뭐예요? 4에다가 요거 계산할까? 일단 A제곱 빼기 A제곱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A를 뺄 거니까 6A. 그리고 상수항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됐지요? 한 번 더. 양변 바로 약분. 한쪽으로 2항. A제곱 마이너스 6A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알았죠? 끝. 땡큐. 정리. 안 됐다고? 자, 항등식 가보자.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가는데 오늘도 개념 설명만 보면 쉬워. 아니 뭐 쉬울 수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유형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자, 바로 갑니다. 일단은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이랑 구분을 해야지. 맞지? 요 두 개를 섞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등식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의 정의가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질문이 뭐겠다? 그 특정 x가 뭐니? 일단은 근이라고 부르면서 근이 무엇이니? 근이 몇 개니? 근이 존재는 하니? 실근이 있니? 허근이 몇 개니? 더하면 얼마냐? 뭐 등등등을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그 x가 얼마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해봐? 항등식을 완성해봐. 라는 형태의 문제로 등장을 할 거다.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정의가 뭔지는 알겠으니까 항등식에 뭐 해보자?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미 또 너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뭐게? 라고 계산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그거. 뭐?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이래. 그게 항등식이래. 자, 그럼 a는 얼마? x에 대한 항등식이래. a는 얼마? 0. b는 얼마? ax 플러스 b가 그래 그 당연한 저걸 왜 물어보지? 그게 이거야. 항등식 성질이야.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a랑 같다라는 게 항등식이래.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 뭐야? 누구랑 누가 같다? ac랑 같다? bd가 같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정민아, 이게 항등식이 되면 왜 a는 0이고 b는 0이야?
그렇지. 그래서 x에 뭐 넣어보면 돼? 2분의 1을 왜 넣니 세상에? 그래. 일단 x에 0을 넣어야지. 0을 넣어주면 뭐예요? b는 0 나오죠. 두 번째 b는 0 대 사라졌다. x에 1 넣어봐. 그럼 뭐야? a 1 플러스 0는 0. 따라서 a는 0.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x에 0 넣어서 b는 d 찾고 x에 1 넣어서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인데 bd 같으니까 사라지면 a, c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그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자,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될 때. 근데 그 식을 보니까 뭐야? 몇 개의 개수들이 모르는 채로 A, B, C, D 또는 뭐 P, Q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이 있을 거다. 그 녀석을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부르고 그 미정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A 더하기 B는 뭐 A와 B는 이러면서 그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줄여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 있죠? 너네 알고 있는 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계수비교법은 뭐야? 말 그대로 양변을 싹 정리를 해서 동류항들의 계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잡는 이거. 이게 일종의 계수비교법이지. 맞죠? 다시 한번 항등식의 성질을 살려서 푸는 계수비교법의 풀이가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값들을 막 넣어봅니다. 아무거나 막 넣어도 돼요? 네. 항등식의 정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넣어서 계산을 해주세요. 물론 진짜 아무거나 넣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고 좀 연산이 쉬워지는 뭔가를 넣겠지. 방금 여기다 0, 1 넣는 것처럼 누구처럼 2분의 1 넣으면 안 되고 맞지? 자, 그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거야. 자, 그때 계수비교법이 뭐야? 수치대입법은 뭐야? 정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처럼 가보자. 계수비교법, 뭐 대표적인 예시 그냥 제일 쉬운 거에 2x 플러스 a는 bx 마이너스 1입니다. a는 얼마예요? 이게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예요? 어디야? 마이너스 1. b는 얼마예요? 2. 끝났지? 두 번째, 수치대입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가보자. 뭐야? ax 마이너스 1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3x 마이너스 5가 있다. 이게 항등식이래. 그럼 뭐 해보자? 얘를 완성해보자. 그때 전개를 해서 x의 1차항끼리 비교하고 전개를 해서 상수항끼리 비교하는 거는 계수비교법인데 불편하지. 왜? 1차항의 계수도 AB에 대한 식, 상수항도 AB에 대한 식이니까 AB에 대한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 막 불편함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나 빨리빨리 찾아버리고 싶어. x에 뭐 넣어주세요? 또 0 넣는 멍청이들은 없겠지? 1 넣어봅시다. x에 1 넣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 b는 2. 두 번째 x에 뭐 넣어보자? 2를 넣어보자. 좌변은 뭐예요? A. 우변은 뭐예요? 1. 오케이, 끝.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치대입법. 자, 그래서 뭐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중 누구를 이용하면 편한지를 생각해 본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계수비교법은 사실 모든 문제를 푸는 도구인 기본 형풀이야. 물론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넣는다라고 하면은 기본 풀이기는 한데 목적이 딱 뚜렷하거든 수치대입법. 그래서 어쨌든 계수비교법은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즉 특정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 수 있는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즉 수치대입법을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못 쓰겠으면은 의미가 없으면은 계수비교법으로 가는 거다. 알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다. 다시 둘 중 뭐 쓰지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쓸까 말까라고 고민을 해보라. 알았어요? 근데 뭐 사실 문제 형태가 뻔해가지고 사실 보자마자 보이기는 하는데 굳이 치자면 이거지. 자, 여기까지. 뭐야? 항등식에 대한 내용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누구? 나머지 정리 하나만 더 해볼까? 시간이 애매해졌나? 자, 나머지 정리는 그거랑 유사합니다. 맞죠? 이 위에 거 지워야겠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기는 한데 뭐가 살짝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누구?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뭐게? 뭘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게?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A는 B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는 R. 우리가 검산식이라 부르던 이 녀석. 요게 이름이 나눗셈 관계식이다. 다항식으로 들어오면. 그 녀석이 뭐다? 결국 우리가 123을 5로 나누면 몫은 24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될 때 검산용으로 이거 계산 다시 해보잖아. 124? 아, 맞네. 이렇게 가잖아. 그것처럼 결국 양변은 똑같아야 됩니다. 식에서는요. 아예 식이 생긴 자체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양면이 똑같은 식이 되고 똑같은 식이니까 뭐인 거지? 항등식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몫을 구하시오처럼 나머지의 값을 구해보시오처럼 미정계수를 또 물어보게 될 거거든. 누구? 뭐 대표적으로 그냥 미정계수 R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고 할까? 그냥 미정계수로 하자. 여기에 막 AB, 여기에 AB, 여기 AB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맞죠? 그 미정계수를 구해볼래?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나눗셈 관계식,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계수비교법을 쓸까 수치대입법을 쓸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고민을 항상 너희들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는 거야. 나눗셈 얘기 나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일단은 뭡니까? 다항식 fx라는 게 있을 때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를 외워두는 게 나머지 정리지. 맞죠? 나머지 뭐야? 결론. F알파잖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1차식을 나눌 때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알파를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야 라고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때 이 녀석이 왜 F알파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 못하는 사람 실제로 진짜 많아. 다 이거야 이거. fx라는 녀석을 뭐로 나눠서용? x-알파로 나눠서용. 몫은 뭐예요? 몰라요. qx예요.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만 있을 거야. r. 그때 r 구하기잖아. 근데 나는 qx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지 않아. r만 구하면 돼. 맞지? 근데 근데 계수비교법을 쓰고 싶으면 양면을 정리해야 돼. 그 말은 qx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나 qx 안 구하고 싶잖아. r만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qx를 날려버리고 싶어. 그래서 대입하게 되는 게 x의 알파 넣는 거지. 그래서 f알파가 곧 r, 나머지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 정리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가 일종의 수치대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나오는 저기 몇 번이더라? 16, 17, 18 이쪽 부분으로 가면은 내가 해줄 얘기가 전부 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 아니야. 수치대입법이야. 나머지 정리 아니야. 수치대입법이야. 뭐 이런 말도 아마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개념 설명은 끝이야. 유형 설명 없이.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잠깐 쉬었다 할까? 시간이 애매해졌다, 그지? 요걸로 문제 푸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앞반보다 지금 우리는 숙제 풀이 하면서 들어온 거라 아마 문제는 적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 또는 활용을 좀 잘 하고 있어서 활용 말 그대로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응용형 문제 또는 이제 뭐 숙제로 냈을 때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 또는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설명이 필요한 문제 좀 내가 내 기준으로 설명하고 싶은 문제 등등등을 위주로만 좀 보는 걸로 갈게. 알았죠? 자, 쉬었다 합시다. 자, 가봅시다. 133번. 아이고. 중간에 근데 뭐 막 넘기다 보니까 사실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좀 더 많이 있기는 해. 마플 시너지가 뭐 우리 방학 때 썼던 게 뭐지? 오렌지였나? 뭐 그때의 교재들을 좀 더 많이 양을 부풀린 상태라 가지고 사실 설명할 게 많기는 해. 근데 뭐 숙제를 풀어오고 나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건너뛴 게 몇 개 있는데 아무튼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꽤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이 어려워. 뭐가 이거? 나머지 진짜 어렵죠. 그리고 내가 고른 게 특히 또 더 그런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가보자. 자, 요거는 사실 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이거 뭐임? 너희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지. 유형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계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 그렇지. 왜? 우리는 A, B를 찾고 싶은 거야. 물론 fx도 있지만 일단은 fx를 없이 계산을 하고 싶어. 그래서 x에 뭐 넣자? 마이너스를 넣는다. 맞지? 그럼 좌변은 빵이고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됐어. a, b에 대한 식 하나 더 필요하네.
그래서 x에 뭐 넣을 거야? 뭐 뿔마 루트요. 또는 x제곱에다가 그냥 2 넣을래요. 그러면 좌변은 여전히 0이고 우변은 4승 2승이니까 그냥 가면 되지. 4 플러스 2a 플러스 b. 뭐야? 뭐야? 어떻게 풀었길래? 아, 그래요. 이게 원래 풀입니다. 알았죠?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a는 마이너스 3, b는 2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a, b 넣고 인수분해를 하든 뭐 다시 fx를 찾아가든 하면 되겠지. 그냥 fx 찾는 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냐면 요거야, 요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풀래? x에 마이너스를 넣는 건 똑같겠지.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돼요. 알겠죠? 항등식의 기본, 없네? 항등식의 기본 정의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허수에서 성립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어. 우리가 다루는 게 실수의 범위라서 그렇지. 여기도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잖아. 항등식 자체가 근데 어떻게 생겼냐? 5x는 2x 더하기 3x 뭐 요딴 식으로 생겼잖아. 그냥 양면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항등식의 범위에서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라고 하지만 i를 넣어도 성립해. 오케이? 마이너스 i를 넣어도 성립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양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 넣어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 존재하고요.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설명하려고 한 거야. 이거는 요 플러스 1로 나오더라도 넣어도 된다. 알았지? 그걸 뭐 끄적끄적 해놓든 머릿속에 집어넣든 133번은 패스. 그 다음에 139번 갈게요.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정민아? 정민아?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어? 어? 는 K. 자, 분수식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자,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죠. 지금 일단 등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때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항상 는 K를 써준다. 실수 K를 이용해서. 그래서 양변에 뭐해? 분모에 있는 저 2x-y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뭐가요? x의 개수 같다, y의 개수 같다, 상수항이 같다 해서 k가 먼저 나오고 k가 나왔으니까 y에 항해서 b도 나오고 그리고 k가 나왔으니까 a도 나오는 거지. 얼마야? 10이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15. 알았음? 다음 147번 10이라고? 15. A는 10, B는 5. 끝까지 들어 사람 말을. 오케이. 자, 147번 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앞에서 145번이었나? 어쨌든 143번이었나? 거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는 거기는 합니다. 먼저 볼까요? 자, 각각 가나다라마 사실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일단은 아까도 했던 얘기. 아까 뭐 질문했던 것 중에 전개 147번이야. 근데 143번으로 설명한다고. 당황하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내가 쓰지 않는 것 중에 말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많다. 아무튼 전개식의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어디 갔어? 이거잖아. 맞죠? 그때 아까 뭐 하라 그랬어? x에 1 넣기. 맞지? 1 넣어주면은 뭐 마이너스 2에 5서 마이너스 32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10까지 합 나옵니다. 그럼 나는 뭐야?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다는 그 두 식을 뭐 해야 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될 거야.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나도. 아무튼 이거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마기는 해. 상수항에 해당하는 A제를 어떻게 구함? 응?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에 0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1에 5승을 그냥 바로 보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뭐 하잖아.
최고 차의 개수 A10 어떻게 구하는데? 동아치. A10 어떻게 구하는데? 1의 5승이요. 그거랑 똑같아. 알았죠? 첫 번째 괄호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괄호도 마이너스 1, 세 번째 괄호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있으니까. 알았죠? 그 마이너스 1들끼리 곱한 게 상수항인 거지. 그렇게 A0와 A10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푸세요 했던 147번은 습관적으로 개수의 총합 또는 뿔마한 거를 더해야지. 그래서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있으면 환자죠. 맞죠? 우변에 있는 식을 봐야지. 이건 전개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아니라 x에 뭐 넣어야 돼? 2와 0을 넣어야죠. 하는 거 보니 지금 1과 마이너스를 넣니 너 혹시? 아니지? 오케이. 2를 넣어주면은 뭐야? 8 빼기 4 더하기 3. 7이야? 8 빼기 4 더하기 3, 7. 7의 제곱 49가 나옵니다. 뭐요? A0, A1부터 해서 A6의 합까지.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에 1승, 마이너스 1에 2승, 마이너스 1에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3의 제곱이 나오네요. 뭐가? A0 빼기 A1 더하기 따다다닥 플러스 A6까지. 알았지요? 거기서 혹시나 뭐 A6가 빠져 있거나 하면은 그때는 똑같이 최고차의 개수로만 생각하면 되겠지. 왜 6승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 만약에 A0는요. 아까처럼 상수항을 보면 안 되지. 왜? 상수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이때는 아까 지원이가 말했던 x에 1 넣기가 맞겠지. 만약에 A0만 물어본다면. 알았죠? 왜? 1 넣어야 얘가 빵빵빵빵 돼서 다 사라지거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지. 왜? 이거? 정답이 뭐냐고? 그냥 더해줘서 2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49 더하기 9 나누기 2. 나누기 2를 안 했어? 이해하는 게안 하는 게 아니라 49에서 9를 빼고 뺐어. 4를 그 A가 A0가 어. 4였나 나오길래 또 뺐어요. 그랬더니 뭔가 5번이 같아가지고 5번을. 그러네. A0는 4기는 하네. 그래요. 네, 아무튼 이상하게 했대요. 아무튼 됐죠? 자, 근데 이 문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자, 뒷단원의 뒤에 유형에서 나올 거다. 오늘 아마 290번은 풀이 못하겠다. 250번은. 요 뒤에 198, 224가 끝인 것 같고. 자, 뭐 하나 더 좀 하려고 하냐면, 잘 봐. 지금은 A빵, A1, A2, A3 이런 거 구하기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문제다. 흰색을 쓰자. 생각만 해봐. 풀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자, 요 녀석을 지금에는 비슷하게 A3X 샴승, A2X 제곱, A1X 1승, A0라고 했을 때 A빵, A1, A2, A3 이런 것들 다 더하세요면은 또 똑같이 1 넣으면 되지. 자, 식을 살짝 바꿔볼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1의 샴승, A2, X-1의 제곱, A1, X-1의 1승, A0까지. 자, 여기서 A빵, A1, A2, A3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2를 더하면 된다, 맞지? 2를 대입하면 된다,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뭐야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는 A1, 2, 3, A0까지를 각각 구하시오지. 대입한다고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진 않지. 맞죠?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야. A빵과 A1과 A2와 A3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면 너네 어떻게 풀래? 각각 구하시오로 바뀌면은 문제가 아예 싹 바뀝니다. 이 단원이 이 유형이 아니에요.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문제. 기억나? 요 구하고자 하는 우변이라고 하자. 그냥 우변에 있는 이 식을 x-를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뭐다? A3의 x-1의 제곱, A2의 x-1의 1승, A1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A빵 따로. 이게 뭐야? x-로 나눈 목과 나머지잖아. 그때 그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 뭐요? a3x-1 더하기 a2에다가 들어가지 못한 a1. 이게 뭐야? 몫에 있는 것만 다시 또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요 녀석을 한 번 더, 뭐 그냥 자리 바꾸긴 한데 한 번 더 굳이 쓰자면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되지.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답은 몫, 나머지로 하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뭐 한다? 1, 4, 5, 1을 처음에는 누구로? 1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아까랑 개수가 달라졌네. 앞반이랑. 그래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한다 그래서 0 나오네?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A3, A2, A1, A0.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부터 A0, A1, A2, A3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앞반에, 주말반에. 그거 조심하고. 익숙해서 외워가지고 풀었다가 실수하는 거지.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세요. 자, 혹시 쓸 사람들은 쓰시고 하나만 더 할까? 이 문제가 근데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버전인데, 자, 혹시 쓴 사람들은 쓰면서 들어요. 얘가 A3에다가는 엑스마 1, 엑스마 2, 엑스마 3이 붙었고 A2에다가 엑스마 1, 엑스마 2가 붙었고 옆에 쓰자. A1에다가 엑스-3 붙었고 A0가 따로 붙어 있어.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A빵, A1, A2, A3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면은 그래도 연조립제법이거든. 어떻게 풀래? 그렇지. 자, 결국 형태 변형이야.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x-1로 먼저 한번 묶어보면, 다른 말로 나눠보면 A3x-2, x-3 A2x-2 플러스 A1 뭐야?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 그때 몫만 또 한 번 더 많은 거 x-로 나눠주면, 다른 말로 묶어주면 계속해서 나눗셈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씨.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로 1, 2, 3으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해주시면 돼. 알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의 최종본. 이거는 근데 이 유형에 껴있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건데 생김새가 똑같아서 구분하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지금 다뤄줍니다. 알았지? 생김새는 똑같고 좌변은 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넘어도 되나요? 198번.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그 지원이 있는 아나? 내 수업 영상 다 녹화하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 수업 중에 놓친 필기 있으면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내 이름 검색하면 되는데 내 이름 뭐게? 네, 오케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알았죠? 자, 198번 갑시다. 자, 요거는 다 맞췄냐? 하나가 음수가 나오죠? 그럼 안 됩니다. 음수 나온 거는 다 틀린 풀이에요. 자, 가보자. 일단 17의 15승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랑 18의 13승을 1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인데 불가능하지. 그래서 뭐 식의 나눗셈을 빌려온다. 무엇으로? 17로 갈게. 17을 x로 잡아주게 되면은 x의 15승이라는 어떤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됩니다. 맞나요? 됐죠? 그래서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쓰는 거지. 1을 대입해주면 나머지는 1. 그러면 이 문제의 답도 1.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밑에도 똑같이 갈 거야. 밑에도 18을 x로 잡아볼래. 그래서 x에 13승이 있었어. 그것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로 넘어왔어. 얘 뭐야? 1차식 나눈 또 나머지니까 얘가 0 되는 x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로 해서 R1, R2에서 더해서 빵 하면 틀린 거지. 어디가 잘못됐어? 얘가 잘못됐어요. 자, 왜일까요? 그렇지. 수의 나눗셈은 맞아.
수의 나눗셈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의 나눗셈은 음수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 차수만 낮으면 되지 그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수의 나눗셈은 절대로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 0은 가능.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 나누는 수인 19보다 커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나머지가 뭐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볼까? 음수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23과 같은 좀 큰 수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5가 나온다 쳤을 때 위에 수의 연산으로 올라갈 때 그냥 마이너스 1로 23으로 5로 쓰면은 위에 두 가지는 틀린 거지. 5는 상관없어요. 왜? 19로 나눈 나머지 5는 있을 수 있거든. 근데 23은 너무 크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19를 빼준다. 누구? 나누는 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뭐 된다? 4 나오면 답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역시 이번에도 나누는 수인 누구? 19를 뭐 해줘요? 더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9예요, 19. 알았죠? 맞았나? 아이, 똑똑하구나. 맞았나? 하하이, 또 틀렸구나. 너는 뭐 얼마 나왔어? 0이요. 뭐야, 똑같네. 뭘 왜 지원이 보고 키득키득 된 거야? 똑같구만. 똑같아서 무슨 거야? 심지어 내가 강조해주고 알려준 거를 또 틀려. 그때는 맞췄는데 이번에 왜 틀렸을까? 죽여버릴까, 저거? 자, 마지막. 224번 갑니다. 자, 요거 답이 4였던 것 같은데. 맞은 사람. 4 안 나왔어? 근데 13. 예? 이상하다. 이 문제가 아니었나? 아까 풀린 게? 아니 근데 아닌 거 계산 실수한 거. 이 문제 맞는데? 아까 4 나왔던 것 같은데, 앞반에서? 맞으면 그래요, 뭐 한번 해봅시다. 자, 간다. 가자. 일단 또 뭐가 등장했어? 나눗셈이 등장합니다. 그때 지금 내가 밑줄 친 거는 몇 차식을 나눴어? 2차식이겠지, 자식아. 2차식을 나눴으니까 뭐다? 관계식을 쓴다. 뭐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은 우리는 관계식을 쓴다. 근데 1차식을 나눈 나머지가 등장했네. 그럼 뭐 한다?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녀석을 한번 보자. 뭐야? 3차식이니까 또 관계식을 쓴다. 자,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하고 시작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가 몇 차입니까? 당연히 2차겠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는 게 맞죠. rx는 웬만하면 절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r일 때만 r로 쓰고 식이 나올 때는 rx라고 쓰지 마세요. 차수 알면은. 자, 어제도 이렇게 됩니다. 맞지요? 그때 미지수가 3개야. 식이 2개밖에 없잖아. 노란 거 빨간 거.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작업을 해줘야 돼. 그냥 단순하게 연산해야지 막 3 넣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누구를? 얘는 식 하나야. 대입할 수밖에 없잖아. 3. 그러니까 얘는 식 하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미지수 2개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x-1을 제곱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니까 여기 x-1 있지. 지금은 여기가 강조돼 있지.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근데 여기도 곱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 여기 뒤에 있는 이 곱하기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바라보자. 자, 근데 나머지가 그냥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2차식을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는 안 되지. 그렇다고 A를 여기서 0으로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 때는 뭐 해줍니다? x-1의 제곱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거야. 자, 다시. 뭐냐면은 이거 기억나지? 저기 정민이는 많이 들었지? 123이 있었는데 5로 나누면 몫은 24고요. 나머지는 3입니다. 이게 나눗셈이 맞는 거야. 그런데 123을 5로 나눈 몫이 23이고요. 나머지는 8이에요 하면은 나눗셈은 틀렸지. 왜? 나누는 수가 5니까 5보다 작은 나머지를 가져야 되는데 틀렸지. 근데 우리가 검산을 하잖아. 이거 검산해봐봐. 123 나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연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나눗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만 깨진 것 뿐이잖아.
그럼 규칙만 다시 지켜주게 하면은 식은 맞다는 얘기. 오케이? 그때 해주는 작업이 뭐다 얘들아?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나머지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다른 부분들은 다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안 써보더라도 알아서 목도 나머지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거든. 그걸 따라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얘를 나누는 식, 얘를 몫이라고 바라보자니 얘가 그대로 내려면 차수가 너무 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나눗셈이 안 끝난 상황. 덜 끝났으니까 한 번 더 그 나머지 부분만 나누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차식을 2차식 나눌 때 몫은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죠. 그럼 나머지만 있으면 되지. 맞지? 자, 그때 여기로 잠깐 다시 돌아올까? 지금은 8을 5로 나누는 게 너무 쉽지만 만약에 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나와야 되는 얘가 얘랑 똑같지.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얘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여기다 가져다 쓰면 되겠네. 어디? 이 다음 단계에서 알아서 x-1의 제곱으로 묶여 들어가면서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 붙는 나머지가 뭐? 얘를 가져주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렇게 BC를 없애는 거야. 여기서 식 정리를 해서 BC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를 가져다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야? BC 사라지고 미수 딸랑 하나 남았죠.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뭐라고? x에 3 넣기라고. 그러면 얘는 3, 얘는 빵, 얘는 4a, 맞나? 지금 3 넣었지? 4a, 7.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거기서 잘못됐구만. 에라이, 잘했다. 죽여버릴까? 이두리가 왜 같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는 원래 처음에는 뭐라고 잡았었지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았었지만 그 밑에 줄에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2만 넣으면 답이지만 전개 좀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알았지용? 이게 RX입니다. 끝. 자, 224번을 포함하는 이 유형 자체를 별표 쳐라. 전에도 말했었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여기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근데 교과서에 있다 보니 너무 많이 출제를 한다. 알았죠? 이 유형 자체를, 이런 형태 문제 자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